프랑스는 한국에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한국 선수들과 한국 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랑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화가 난 프랑스인이 황당하다는 듯 화면을 보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원래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 지방에서 자랐죠. 라벤더 향기 가득한 들판과 푸른 지중해를 보며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컸어요. 공부도 친구들에 비해 잘했죠. 선생님들은 저를 프로방스의 작은 천재라고 부르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죠. 그때부터 파리의 명문대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죠. 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더 힘을 냈어요. 그 결과 드디어 프랑스 최고의 대학교인 소르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해요. 파리로 이사 후 캠퍼스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프로방스 지방과 달리 파리는 저에게 완전한 신세계였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북적이는 거리,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 도시는 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았죠. 특히나 파리에서는 한식과 케이팝 등 한국 문화가 대유행 중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저도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죠. BTS의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고 빈센조 같은 한국 드라마를 밤새 정주행하곤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어로 맛있다 를 외치는 제 모습을 보면 가끔 스스로도 놀라워요. 이런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어느새 한국어 학원까지 다니고 있더라고요. 파리의 밤하늘 아래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는 제 모습이 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들에 대한 로망이 생겼어요. 그들의 다정함과 로맨틱한 제스처, 그리고 멋진 외모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도깨비의 공유나 사랑의 불시착의 현빈을 보며 아, 저런 남자가 실제로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운명처럼 대학교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소르본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대학생이었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가 읽고 있던 한국어 교재를 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준호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 남자 그 이상이었어요. 다정하고 센스 있으면서도 때론 듬직하고 진중한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죠. 함께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치 제가 한국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에펠탑 아래에서의 첫 키스, 세느 강변에서의 로맨틱한 데이트,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그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제 마음속 한국에 대한 사랑도 날로 깊어갔죠. 파리의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우리의 사랑도 점점 무르익어갔죠. 에펠탑 아래에서 본 봄의 벚꽃, 루브르 박물관 앞 여름 피크닉, 가을의 노트르담, 모든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겨울이 다가올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가 1년의 교환학생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준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준호가 떠나던 날 샤를드골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죠. 그의 등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파리의 모든 곳에 준호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 매일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위로와 응원, 그리고 바쁜 학업 덕분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던 중 프랑스의 큰 축제인 파리올림픽이 점차 다가왔어요. 처음엔 정말 기대되었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축제라니 얼마나 멋질까요? 특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올림픽 준비 상황의 문제점들을 보도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시위까지 일어났죠. 가장 큰 문제는 센 강의 수질이었어요. 수영 경기를 치르기에는 너무 더럽다는 거였죠. 작년 테스트 이벤트에서 수영 경기가 취소된 일을 떠올리며 걱정이 커졌어요. 더위 문제도 심각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최근 몇 년간 파리의 여름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워졌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조직위에서는 탄소 배출의 환경적 문제를 내세워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니 각국 선수들은 개인 에어컨을 준비해야 하는 지경이었죠. 환경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선수들과 관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듯 보였어요. 테러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컸어요. 최근 몇 년간 파리에서 크고 작은 테러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이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죠. 정부에서는 대테러 특수부대를 배치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교통 혼잡 문제도 걱정이었어요. 평소에도 복잡한 파리 교통이 올림픽 기간에는 어떻게 될지 상상도 되지 않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일상을 망치지 마라, 환경을 생각하라 같은 문구를 든 시위대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었죠. 심지어 제 친구 중 몇몇은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를 떠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파리의 분위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거리는 관광객들로 넘쳐났고 지하철은 북새통이었죠. 이런 상황을 피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차라리 이 기간 동안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한국 준호의 나라.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로만 보던 그곳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게다가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준호에 대한 그리움도 한몫했어요. 비록 그가 군대에 있어 만날 순 없겠지만 그의 고향을 걸으며 그와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준호를 만날 순 없겠지만 그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에 잠 못 이루고 있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소식이 번개처럼 제 귀에 들어왔어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BTS의 진이 파리 올림픽 성화봉송을 한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진이 들고 뛸 성화처럼 말이에요. 올림픽 성화봉송은 파리 거리에서 이루어지니 이건 그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였죠. 제 심장은 마라톤 선수의 발걸음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렘과 진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사이에서 제 마음은 마치 높은 파도 위의 작은 보트처럼 흔들렸어요. 한쪽에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저를 유혹했고 다른 한쪽에선 진의 눈부신 미소가 저를 파리로 이끌었죠.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한국 여행 계획을 접기로 했어요. 제 마음속 저울에서 진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의 우아한 발걸음을 따라 파리의 거리를 누비는 성화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물론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의 이런 설렘과는 달리 프랑스 올림픽에 K-팝 가수가 맨 처음 등장한다는 소식에 언론은 발칵 뒤집혔어요. 프랑스의 자존심은 어디 갔나? 우리 문화는 없나? 그 같은 비판이 쏟아졌죠.
솔직히 저도 좀 의아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흥분이 밀려왔어요. 망할 것 같던 프랑스 올림픽에 한 줄기 빛이 비친 것 같았거든요. BTS 진의 성화봉송 소식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목이 파리로 집중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진이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준호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지금쯤 준호도 군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진의 모습을 보면서 준호의 얼굴을 상상하게 될 것 같았죠. 프랑스 언론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BTS 진의 성화봉송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진의 등장으로 파리 올림픽은 전 세계의 이목을 한 번에 사로잡았죠. 성화봉송 당일 파리의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팬들로 거리가 가득 찼죠. 에펠탑도 개선문도 아닌 BTS 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새삼 K-팝의 힘을 실감했어요. 드디어 진이 나타났을 때 거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아폴론과도 같았죠.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으로 성화를 들고 뛰는 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진의 성화봉송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의 우아한 몸짓, 환한 미소, 그리고 열정적인 눈빛은 올림픽 정신 그 자체였죠. 망할 뻔했던 성화봉송이 BTS 진 덕분에 성공했거나 다름없었어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저는 그야말로 영광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쓰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 순간을 사진에 담으려 애썼지만 제 떨리는 손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성화봉송이 끝난 후 파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던 시선들이 기대와 흥분으로 바뀌었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올림픽과 BTS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오갔어요. BTS 진이 가져온 이 변화를 보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인으로서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이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BTS 진의 성화봉송으로 가슴 벅찼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충격적인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개막식 날 TV 앞에 앉아 흥분된 마음으로 중계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IOC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는 말도 안 되는, 아니 차라리 정신 나간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무슨 계잔말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실수라지만 이건 너무 심했어요. 북한과 한국을 구분 못하다니 21세기에 이런 무지몽매한 짓거리라니요. 그것도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말이에요.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완벽한 재앙이었죠. 화면 속 한국 선수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입장했을지, 그런데 그 순간을 이렇게 망쳐버리다니, IOC는 대체 뭘 한 걸까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잠만 잔 건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외교적 폭탄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항의했다니까요. 당연하죠. 이건 한 나라의 정체성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여름, 겨울 올림픽과 축구, 월드컵 등을 개최한 나라라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한국은 그만큼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IOC의 바흐 위원장이 뒤늦게 사과를 했다지만 저는 그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인적 오류라고요? 그게 무슨 변명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건 IOC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요? 당연한 말 아닌가요?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IOC가 정말로 올림픽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정작 기본적인 존중도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이번 사건으로 IOC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어요.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올림픽은 최악의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BTS 진의 성화봉송으로 간신히 붙잡았던 희망의 불씨마저 IOC가 완전히 꺼버린 것 같아 정말 화가 나요. IOC의 터무니없는 실수로 시작된 올림픽이었지만 한국 선수단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선수단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식사 지원이에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촌의 부실한 식사에 불평을 토로하는 동안 한국 선수들은 최고의 한식을 즐기고 있다더라고요. 한국체육회에서 전문 조리사들을 파견해 선수들의 영양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요. 신선한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의 컨디션에 맞는 맞춤형 식단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이런 지원 덕분인지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개막 직후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된 것도 이런 세심한 관리 덕분이 아닐까요? 밥심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역시 한식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선수들의 반응도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한국 선수들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식사를 탐내고 있대요. 심지어 몇몇 선수들은 한국 선수단 숙소 근처를 서성거리며 음식 냄새를 맡기도 한다네요. 한 미국 선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 국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 저도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특히 올림픽 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한식이라면 더욱 특별할 것 같아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한번 맛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금메달을 목에 건 것만큼이나 행복할 것 같아요. 한식의 인기는 선수촌을 넘어 파리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 소식을 듣고 나니 제 입에서 군침이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더 신나는 소식을 들었어요. 파리 시내에 코리아 하우스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한식은 물론이고 K-팝 댄스 공연까지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니 정말 기대돼요. 궁금증을 참지 못해 코리아 하우스에 직접 가봤어요. 와, 정말 대박이에요. 입구부터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꾸며져 있어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한식 체험존이었어요. 유명 한식 셰프들이 직접 요리를 선보이는데 그 향이 얼마나 좋던지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등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특히 비빔밥을 직접 비비는 체험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과 나물의 아삭함이 어우러진 맛이 잊을 수 없네요. 그 옆에는 K-팝 댄스 체험존이 있었어요. 현직 아이돌 댄서들이 직접 K-팝 안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배워봤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한복 체험존도 인기가 대단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전통 궁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저도 한복을 입어봤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마치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K뷰티존이에요.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모여 있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직접 한국식 메이크업을 해주더라고요. 제 친구 엠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특별한 공연이 있었어요. 인기 K-팝 그룹의 미니 콘서트가 열렸거든요. 관객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이 났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는 한국의 전통 음악인 사물놀이 공연도 있었는데 그 역동적인 리듬에 모두가 매료되었죠.
코리아 하우스를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아닐까요? 스포츠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것 말이에요. IOC의 실수로 시작된 올림픽이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한국 문화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코리아 하우스 덕분에 이제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올림픽의 열기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던 어느 날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알림, 그것은 다름 아닌 군대에 간 준호의 SNS 메시지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보니 준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준호는 파리 올림픽 소식을 접하고 제 생각이 너무 났다고 해요. 한국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파리에서 열리는 코리아 하우스 소식을 들으며 우리의 추억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사실 저도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계속 준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통했다니 정말 운명 같지 않나요? 준호의 메시지를 읽으며 그동안 얼마나 그를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파리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한식을 맛볼 때마다, 케이팝을 들을 때마다 항상 준호가 떠올랐죠. 그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함께 나눴던 소중한 시간들,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기쁜 소식, 준호가 내년 봄에 제대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하며 내년 봄에 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지금부터 그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려고 해요. 코리아 하우스에 더 자주 가서 한국 음식도 먹고 케이팝 댄스도 배우고 한복도 입어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준호에게 사진도 보내고 제가 느낀 감동을 공유하려고요. 이제 이 모든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 같아요. 내년 봄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 즐거워요. 준호와 함께 가고 싶은 곳들을 적어보는데 리스트가 점점 길어지네요. 서울의 남산타워에서 시작해서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까지 한국의 구석구석을 준호와 함께 둘러보고 싶어요. 특히 데이트 장소로는 어디가 좋을까요? 한국 분들이 알려주시면 제가 준호에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호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동안 남은 올림픽 경기도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네요. 그들의 승리 소식을 준호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준호의 사랑이 다시 꽃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마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올림픽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더 깊고 강해질 거라고 믿어요. 내년 봄 한국에서 시작될 우리의 새로운 챕터를 기대하며 지금은 이 특별한 올림픽의 순간들을 마음껏 즐기려고 해요. 모두의 올림픽이 행복과 감동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엘렌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파리 올림픽으로 인해 그녀의 사랑이 다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네요. 우리나라 선수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파이팅!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